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3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즈니스 인프라 및 역량의 구축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인프라 및 역량의 구축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양대학교 지식경영 CEO 과정에서 15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요,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과정과 AMP 과정에서 교수들이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그 트랜스레이션 번역해서 이 강의를 15년 전에 했던 내용을 리바이벌 하니까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씁니다. 빌딩 the business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and capabilities입니다. Building the business infrastructure and capabilities라고 하는 역량의 구축입니다. 직역하면은요, 빌딩이라고 하는 건 구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업을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 인프라 및 capabilities라고 하는 것은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이죠. capabilities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하부 조직이다. 직역하면은요. 인프라를 구축한다. 뭐 하부 조직이다. 아니면 경제 기반을 견고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부 조직, 어떤 그 집단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국가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강 시간에 법률과 경제특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법률,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해도 법률만 1365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법 중에도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직, 하부 조직인데 이 국가도 이 조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조직. 여러분, 정부에도 정부조직법이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 무조건 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개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법 중에 제1조는 목적이잖아요. 이 정부조직법의 목적은요, 국가가 행정사무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고 그리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행정 그 기관의 조직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14년 4월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4월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이 지난 2014년 11월 19일 날 정부조직법이 또 개정된 바 있었죠. 그때 이 정부조직에도 말이죠, 부가 있고 부처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7부 5처 16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뭐 기획재정부,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뭐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 부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여러분, 원래는 3처였었어요. 3처. 뭐가 있었습니까? 뭐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었는데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11월 1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게 뭐가 있었죠? 국민안전처, 또 뭐 인사, 혁신처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지난 2014년 11월 19일 날 정부조직법이 개편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조직만 있나요? 법원에도 법원조직이 있습니다. 이 법원조직법은요, 제1조를 보게 되면 헌법에 따라 이 사법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하는 것이 바로 법원조직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원조직법에는 그 법원도 6가지 법원이 있습니다.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이러한 법원들도 법원 조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군에는 뭐가 있을까요? 국군 조직법이 있습니다. 이 국군 조직법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군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 조직을 편성하겠죠. 이 국군에도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군에는 따로 그 해군 밑에는 해병들을 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국군 조직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만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그 CEO, 경영자들 밑에도 역시 하부 조직이 다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소위 IBO들 있죠. IBO들, 자영업자들 말이죠.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십, 이런 개인 자영업자들도 IBO들도 경제 기반이 튼튼하고 하부 조직, 거래처가 견고하게 있다면 영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이 말이죠. 이 경영대학원, 미국에 있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있는 교수들이 이런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지금 70년, 80년도에 이런 연구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에는 그랬죠. 우리는 만든다. 그러나 당신네들은 뭡니까? 그냥 사면 된다. 이런 게 있었죠. We make it. We make it. 우리는 그것들을 만든다. 그러면 you take it. 당신들은 사가면 된다. 여러분, 과거에는 기업들이 우리는 만든다. You take it. 당신들은 사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인터넷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과 고객들 사이에 인터액션, 소위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소비자들은 컴플레인, 불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기업들은 고객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런 비즈니스 인프라를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 CRM이 되겠습니다. 바로 CRM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원어로 얘기하면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 고객들이죠. 고객들과 리레이션십입니다. 리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직역하면은 고객들과 경영관리를 해야 된다. 고객관계 경영관리입니다. 고객관계 경영관리.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렇게 합리적인 경영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고객들하고 컴플레인 없이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주고, 그런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그런 고객들과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그런 경영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잠시 후에 이런 사례를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또 SK,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CRM을 했는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자원 경영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IRM입니다. 이거는 인터널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내부자원 경영관리입니다. 리소스, 자원이죠. 내부자원 경영관리. 기업에서는요, 인터널, 내부에 있는 자원들, 그렇죠. 기업 내부에도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CEO 밑에 부사장, 또 뭐 이사 밑에 그런 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조직을 견고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자원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원들이 사표를 내고 그 기업에 있는 중요한
DB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는 내부 자원, 인적 자원 경영관리 리소스, 인적 자원 경영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PM입니다. BPM. 대단히 이 누구나 개인 자영업자들도 BPM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비즈니스입니다. 누구나 비즈니스 하는데 파트너십 매니지먼트입니다. BPM,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니지먼트를 잘해야만이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잘할 수 있다. 오늘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CRM과 이 기업에서는 이제 IRM이 되겠고요. 또 개인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니지먼트 BPM을 잘해야만이 그러한 기업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데 그런 파트너들끼리 서로 협력한다, 소위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파트너십 매니지먼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기업에서는 뭐죠? 이 CRM, 고객관계 경영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당연히 고객들의 이름과 고객들의 주소와 그리고 고객들의 구매 행동입니다. 구매 행동을 쉽게 획득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그 고객이 재구매를 하는가 안 하는가, 재구매율이 몇 프로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재구매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런 기간 단위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고객들의 DB를 구축해서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CRM에서 말이죠, 고객들이 빈번하게 구매를 하게 되면 그러한 고객들에게는 보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빈번 구매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빈번 구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프리퀀시 리워드입니다. 리워드,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프리퀀시 리워드 프로그램, 고객들이 빈번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떠한 보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CRM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업에서는 CRM을 잘하려면 말이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고객들의 소위 세그멘트, 고객들을 구분하는 거지요. 세그멘트라고 하는 건 구분하는 건데, 그래서 그 고객들의 그 제품을 구입하는 취향이 뭐냐, 그리고 고객들의 구입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귀중한 정보를 분석해야만이 바로 CRM을 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CRM 마케팅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전자업계 최초로 멤버십 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30만 명이 멤버십을 가입해서 그런 회원을 확보한 적이 있고요. 또한 그 이외에 삼성카드가 패밀리 클럽 카드, 삼성전자가 패밀리 클럽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2천만 명의 고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CRM 마케팅을 어떻게 했느냐, 제품을 구매할 때 무이자 그리고 그리고 활부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적립 포인트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LG전자입니다. 그리고 LG VIP 카드를 멤버십으로 구축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는요, 현대 M카드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는 기아 노블레스 카드로, 제휴카드로 회원들의 DB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주유, 자동차 정비, 자동차 용품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SK텔레콤 리더스 클럽을 발행했지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OK 캐시백, OK 캐시백, 그리고 회원 정보를 이용하고 카드 이용자 수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SK에서, 그리고 SK에서는 리더스 클럽을 1000만 명, 그리고 OK 캐시백이 1800만 명 이상 회원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IBO들도요,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관계 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내 생명의 은인처럼 다룬다면 정말 고객에게 고객 감동, 고객 만족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은 뭐 IRM 기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역시 기업은 IRM 내부 인적 자원을 경영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그러한 커넥션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PM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사업들을 인정해주고, 이래 더불어서 함께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레트를 짜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즈니스 IBO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성공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저희 디프리케이션 복제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여러분들도 비즈니스에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니지먼트를 할 때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팀 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을 짜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팀을 짜가지고 일을 하는 팀 워크입니다. 바로 팀워크는 뭐가 중요하느냐? 서로 도덕성 함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에디피케이션입니다. 에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지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러한 에디피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때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그러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 뭘 해줍니까? 소위 카운셀링을 해줍니다. 이런 성공과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카운셀링 해주고, 그런 전략과 목표에 대한 그런 논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러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오래간만에 15년 만에 이런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꼭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